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이러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지금까지 가장 강조했던 게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이 있고요. 두 번째가 공정경제입니다. 공정경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 불공정 경제를 박멸하겠다 해서 계속 추진해 왔던 거고요. 세 번째가 혁신경제였습니다. 혁신경제. 혁신성장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초창기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하고 완전히 갈등관계에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혁신성장은 그 자리를 이어갈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결국 부조화가 기업에서도 현실화될 거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해야 된다면서 계속 강조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또 말이 하나도 없죠. 왜 그러냐고요? 혁신성장이 완전히 부러졌기 때문이에요. 혁신성장의 핵심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 혁신성장의 핵심은요, 기업의 성장입니다. 기업의 성장. 그런데 그 기업의 성장이 지금 꽁꽁 막혔습니다. 꽁꽁 막혔어요. 예. 왜 그런 거 하니 간단하게 설명하면 바로 이겁니다. 설비 투자 증감률이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2년 연속. 2018년에 마이너스 2.3%였던 것이 2019년에는 마이너스 7.5%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혁신성과라고 이야기하는 경제성장률도 그리고 기업의 설비 투자도 모두가 부진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혁신성장은 기본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생산성 향상을. 생산성 향상이 기업에서 일어나려고 하면요,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품질 이거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R&D에 대한 투자 이거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기업이 생산성을 훨씬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교육 투자나 설비 투자를 엄청 해야 돼요. 그런데 설비 투자가 2년 연속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요, 혁신성장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단순하게 혁신성장 설비 투자 안 했다고 무슨 혁신성장 안 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닙니다.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가 그것도 2년 연속 된 해는요, 지금까지 딱 2번 있었습니다. 딱 2번. 그게 바로 IMF 외환위기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있었습니다. 그때 2번 외에 설비 투자가 줄어드는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는 볼륨을 계속 키워갔기 때문이에요. 계속 키워갔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설비 투자에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했어요. 외환위기 때 가장 어려울 때나 금융위기 때 가장 어려울 때 이럴 때만 줄였단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2018년 2019년 그것도 여기 나오는 그대로를 빌리면요, 2018년 2019년에 이미 대한민국은 외환위기급 내지는 금융위기급으로 경제가 침체가 돼 있었다. 경제가 위기 상황에 있었다. 이 말을 그대로 대변해 줍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이미 작년에 굉장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핵심 경제 정책이 지금 다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공정경제는 제대로 가나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완전히 망가졌죠. 그것 때문에 자영업자가 폭망하고 중소기업이 폭망하고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이것은 뭐 어느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 최저임금 올려서 박살났어요. 전부 다. 주 52시간제 도입해서 더 힘들어졌어요.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전혀 가계소득이 안 늘어났어요. 오히려 가계소득이 줄었고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혁신성장까지도 지금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혁신성장의 핵심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다. 이게 핵심인데 설비 투자를 안 해. 연구개발을 안 해. 이 말은요. 결국은 혁신성장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그런가요?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라는 얘기예요. 실패. 사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게 더더욱 증명이 됩니다. 2년 연속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가 된 거는요. 전 세계 140개 국가 중에요. 10개밖에 안 됩니다. 10개. 설비 투자가 2년 연속 마이너스가 된 거는 10개밖에 안 됩니다. OECD 국가 중에는요. OECD 국가 중에는 딱 3개 있습니다. 딱 3개. OECD 국가가 37개 국가죠. 그중에 딱 3개가 있습니다. 한국, 아이슬란드, 터키. 이게 지금 여러분 2020년 상황이 아니고 2019년 상황입니다. 2019년. 그러니까 2019년에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웠고 제가 2019년 9월에 지금이 경제위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경제위기가 이 설비투자 혁신성장의 폭망에서도 드러난 겁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분 혁신성장하고 가장 밀접한 산업이 이게 연구개발이 아주 필요로 한 산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의 설비투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컴퓨터, 전자, 광학기계 여기가 다 줄었어요. 2018년에 10.2% 줄어들었고요. 2019년에는요. 20.0% 줄어들었습니다. 20.0%. 쉽게 말하면 최저임금 올려주다가 연구개발비 줄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소득주도의 성장과 혁신성장이 갈등관계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것을 하겠다고 정책이라고 내놓은 정부가 이게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냐 싶잖아요. 전기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장비도 2018년에는 마이너스 6.7%였고요. 2019년에는 10.9%입니다. 결국은 혁신성장의 성과를 보여주는 혁신성장이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간판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요. 총자본 투자 효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자본 투자 효율. 쉽게 말하면 자본 생산성 지표를 나타내는 점이잖아요. 이거 떨어졌어요. 2017년은 18.8이었는데요. 2018년엔 16.9입니다. 그러면 이게 2019년에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더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은 결국 다 망치고 말았다. 소득주도의 성장 실패, 혁신성장 실패. 이제 남아있는 게 공정거래입니다. 공정거래라는 게 결국은 기업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기업 규제.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안 같은 경우 3% 룰. 내가 지분이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감사를 선임할 때 지분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건 3%밖에 못한다는 거. 이거 기업질식법이라고 지금 난리 난 거잖아요. 기업질식법이라고. 노사관계법 지금 만들고 있죠. 해직된 근로자도 그 회사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발상들. 이게 지금 공정경제라고 내세우는 것들이에요. 공정경제라고. 집단소송제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지금 여기에 대한 반발은 엄청나죠. 반발. 이것도 저는 실패했다고 봐요. 결국 공정경제의 목표는 뭐죠, 여러분? 공정경제의 목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에요. 기본적으로. 거래의 어떤 투명화, 거래의 공정화 이런 건가요? 거래의 투명화나 거래의 공정화는요. 굳이 이렇게 법으로 기업의 질식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다 실패했습니다. 예.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완전히 실패. 혁신 성장도 완전히 실패. 여기에 공정 경제가 지금 남아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저는 실패 중에 더 큰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경제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가 산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모든 곳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회가 평등하지 않았고요.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요. 결과가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바가 이 핵심 기회는 뭐 그렇잖아요. 기회는 평등하다 그러고 과정은 공정하다 그러고 결국은 결과까지 정의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모든 게 망가지고 혼란스럽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점수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게 실패는요.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새롭게 방향을 바꾸는 게 맞거든요. 계속 고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제는 더 망가질 뿐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